오늘 배울 내용은 확률 분포입니다. 확률 분포라는 거는 우리 그 통계 시간에 여러분들이 한번 다 배우고 왔기 때문에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료가 있으면 이 자료는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분포가 이렇게 퍼져 있죠. 그죠? 근데 그 퍼진 정도는 우리가 뭘로 알 수 있냐면 표준 편차를 가지고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그 표준 편차를 중심으로 해서 1표준 편차. 제가 발자국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1표준 편차를 벗어나 있으면 전체 데이터에 몇 %가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혹시? 그 종 모양 그림 그려가면서 했잖아요. 1표준 편차에 사람들의 있는 데이터가 70%, 68% 정도가 그 안에 몰려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발자국 안에 2표준 편차 안에 전체 데이터의 95.44%가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 95% 확률을 세팅을 딱 해줬기 때문에 그 두 발자국이 아니고 1.96 발자국을 정해서 한다. 그게 가설 검증한다. 이 얘기를 했고, 그게 다음 주에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 이외에 확률이라는 게 그거를 우리가 정규 분포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정규 분포 말고 다양한 이제 분포들이 존재해요. 특정한 상황에 따라서. 그 중에서 어떤 확률 분포가 있는지를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확률 분포에 대한 내용인데, 자, 여러분 확률 이런 거는 다 너무 어렵게 배웠어. 그죠? 그래서 확률이라 어떤 발생의 가능성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확률은 가능성이에요. 가능성은 뭐냐면 전체 중에 몇 개가 나올 거냐라는 얘기죠. 자, 남자, 여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야 돼. 아기를 낳는데 쌍둥이가 아니야. 한 명이 나와. 그러면 그 아기가 남자일까, 여자일까? 확률이 어떻게 돼요? 남자일 확률은 50%죠. 어떻게 알아요? 50%라는 건. 가능성이 뭐예요? 아기가 나오면 성별이 뭐가 있어요? 딱 두 가지죠. 뭐가 있어요? 남자 아니면 여자죠. 그럼 그 애가 가질 수 있는 전체 가능성은 뭐죠? 남자아이거나 혹은 여자아이거나. 그래서 가능성이 두 개예요. 맞죠? 주사위를 던진다. 주사위를 던질 때 가능성이 몇 개가 있죠? 총 6개예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있죠. 7번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불가능해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가능성이라는 거는 전체의 개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사위 한 개를 던졌을 때 가능성은 6개예요. 1이 나올 거나 2가 나올 거나 어쨌든 한 번, 그죠? 그런데 그 가능성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거에 대한 개수가 그게 확률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남자아이 중에 여자아이, 우리가 아기를 낳으면 남자 아니면 여자예요. 무조건. 가능성이 두 개뿐이 없어요. 그 중에 아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남자일 때는 2분의 1이 된 거죠. 확률이 50%. 그때 우리가 두 명 중에 그 중에 하나니까 우리가 2분의 1 해서 50%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냐면 확률은 가능성이에요. 전체 중에 내가 원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몇 개가 되느냐. 그거는 항상 뭐라고 돼 있어요? 전체 중이에요. 전체 중에. 전체 중에 그게 일어나는 개수예요. 주사위를 던졌어요. 1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돼요? 주사위가 총 6면이죠. 그럼 전체 가능성은 6개가 있다는 거죠. 면이 6개니까. 그 중에 1은 전체 중에 몇 개가 있어요? 딱 한 면뿐이 없죠. 그래서 전체 6개의 면이 있는데 그 중에 1은 한 면만 차지하고 있으니까 확률적으로 보면 6분의 1이 되는 거죠. 2가 나올 확률도 6분의 2, 3이 나올 확률도 6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런데 확률이라는 개념이 이제 어려워지면 이게 막 섞였을 때 그래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2번 던져요. 그러면 가능성이 몇 개가 나와요? 가능성이. 우리 확률 안 배웠나? 확률할 때, 안 배웠구나. 가능성은 곱하기예요, 무조건. 그래서 어떻게 돼요? 36개. 자, 무슨 말이냐면 1번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이 나왔어요. 그럼 2번 주사위를 던졌을 때는 뭐가 나올 수 있어요? 총 몇 가지가? 두 번째 주사위를 던질 때는 1이 나올 수 있고 2도 나올 수 있고 3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주사위 1이 나왔을 때 가능성은 오른쪽 두 번째 가능성은 총 몇 개예요? 6개. 2가 나온다. 총 가능성이 몇 개예요? 6개. 3이 나온다. 총 가능성이 몇 개예요?
6개죠. 그래서 확률에 대해서 우리가 구할 때 가능성은 항상 곱셈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어떤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의 전체 개수하고 두 번째 자료의 전체 개수를 곱해주면 그걸 우리가 컨비네이션이라 그래요. 그런 컨비네이션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순열과 조합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수학에서는. 그건 어떠냐면 곱셈인데 그중에 넣었다 뺐다 했을 때의 가능성하고 1번, 2번, 2번, 1번을 서로 같은 걸로 본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야구 같은 경우는 뭐냐면 내가 1번 타자가 되거나 2번 타자가 되거나 아니면 2번 타자가 되거나 1번 타자가 되거나 똑같아요, 틀려요? 다른 개념이죠. 나는 1번 타자가 2번 타자는 같지 않죠. 나는 그 중에서 1번이 될 수도 있고 2번이 될 수도 있는데 얘를 별개로 치는 개념이 순열이에요. 조합은 그 두 개를 같은 진짜. 어쨌든 나는 그 게임에 한 번 나왔다. 1번 타자든 2번 타자든 한 번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번으로 나와도 되고 2번으로 나와도 되고 어쨌든 나온 거잖아. 그걸 같은 걸로 치겠다. 이게 조합이에요. C라고 부르죠, 수학에서는. 수학에서는 C라고 부르는 컨비네이션은 뭐냐면 야, 너가 1번, 2번 순서 필요 없어. 그냥 너 게임에 나왔네? 그럼 오케이, 한 번. 끝. 이게 조합의 개념이고 순열은 뭐냐면은 P라고 부르는 퍼뮤테이션이라는 개념인데 여러분들 느낌 표시 있죠? 수학에서 봤죠? 그걸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는 뭐냐? 1번하고 내가 1번 타자로 나온 거랑 2번 타자로 나온 거랑 별도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조합이 더 많아지죠? 이렇게 계산하는 걸 우리가 확률의 가능성인데 곱셈의 가능성부터 출발해서 그거를 순서가 있느냐 아니면 순서 없이 하느냐 이런 식으로 점점 바뀌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런 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예요. 야, 개수가 몇 개야? 주사위를 2개 던졌어. 그럼 주사위를 2개 던지면 몇 개가 나올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가능성을. 그래서 수학 시간에 그런 곱셈의 법칙을 배우는 거예요. 곱셈의 법칙 또는 순열과 조합 이런 거를 배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수학 시간에 계산하는 것만 배우니까 너무 어려웠죠. 그걸 왜 쓰는지도 모르잖아.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게 쓰여요. 이렇게 확률적 계산할 때. 그래서 그 원인을 알려주고 이게 이런 의미다라고 알려줬으면 여러분들이 수학을 어려워하지 않았을 텐데. 그죠? 어쨌든 확률은 전체분의 데이터 개수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이산 확률 변수가 있고 연속 확률 변수가 있는데 이산 확률 변수는 1, 2, 3, 4 이렇게 정수로 떨어지는 거를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하고요. 연속 확률 변수는 구간을 갖는 거예요. 몸무게는 56kg에서 57kg 사이에 존재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이산 확률 변수, 이게 연속 확률 변수 이렇게 나온다. 이건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산 확률 분포에는 종류가 2개가 있어요. 이항 분포하고 포화송 분포라는 겁니다. 우리 이거 배웠죠? 통계 시간에 배우고 왔죠? 근데 잘 모르고 넘어왔죠? 그때 시험 보면 다 틀리고 넘어오고 그랬죠? 어쨌든 이항 분포하고 포화송 분포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잠깐 설명하고 요거를 R로 구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통계 분석할 때는 이항 분포, 포화송 분포, 지수 분포 요 3가지는 많이 안 씁니다. 우리는 주로 뭘 써요? 요걸 쓰죠. 이 중에서도 우리가 T분포라는 걸 써요. T분포. 그죠? T테스트 우리가 할 때, 가성 검증할 때. 왜냐하면 표본 분포는 다 T분포예요. 표본 분포라고 우리가 부르죠. 다른 말로는 표본 분포. 얘를 T분포라고 부릅니다. 이걸 쓰는데 우리가 요걸 왜 하느냐? 나중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점점 이제 올라가면 데이터 마이닝 기법도 배워야 되고 머신러닝도 배우고 막 이래요. 인공지능도 배우고. 물론 그거를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건 안 할 거예요.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그게 어떤 용도로 이렇게 개발이 됐고 어떤 문제가 오면 어떻게 쓰이는지 이제 이런 거를 나중에 한 번씩 다 해볼 텐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 원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얘는 이런 분포를 가정하고 분석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을 할 거예요. 그럴 때 많이 쓰는 것들이 이런 분포들이에요. 실제로 기업에서는 이런 거 많이 씁니다. 꼭 T테스트 안오바 말고요. 언제 많이 쓰느냐? 포화송 분포 같은 경우는 대기 시간이에요. 대기 행렬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카페테리아를 운영을 해요. 그러면 A라는 지점이 있어요. 거기에는 9시부터 10시까지는 사람이 바글바글해. 근데 10시부터 12시까지는 사람이 한산해.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사람을 몇 명을 둬야 되지? 이런 거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대기행렬이라고 하는데 경영학에서는 그런 걸 할 때 포화송 분포 또는 지수 분포를 씁니다.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교환원이 있죠. 전화 교환원이 있는데 우리 그 고객센터를 운영을 한다 그래요. 그럼 고객센터에 아침 오전반에는 몇 명이 필요하고 오후반에는 몇 명이 필요할까? 이런 걸 계산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걸 계산해 줄 때 필요한 게 포화송 분포, 지수 분포 이런 분포들이에요. 그런 분포는 평균을 안 따라요. 왜냐면은 보통 문 열자마자 사람들이 많아지고 점점 그다음에 없다가 또 많아졌다가 없어졌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한 분포를 따르는데 우리가 그 분포를 통계학자들이 계산해 봤더니 이항 분포, 포화송 분포를 따르더라.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가정일 때는 이런 분포, 이런 가정일 때는 이런 분포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가 분석할 때는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으면 다 t-테스트, 아노바, 회귀 분석 이런 걸 쓰는 건데 평균이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평균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분포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시간의 관점에서 쓸 때나 이럴 때는. 그럴 때 쓰는 게 이런 분포들입니다. 설명을 조금 이따 드릴게요.